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조말 농장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말 농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드리는데, 저번 시간은 이제 땅을 조말 농장 입지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점을 말씀드렸으면, 이번 시간에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말 농장 만드는 게 요즘에 이제 뭐 전부 다들 좀 많이 꿈도 꾸시고 뭐 이래 하고 있는데, 행정 절차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문의들이 이제 또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말 농장은 말 그대로 주말 농장에 이제 농막을 놓고 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농지를 대상으로 농막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말 농장은 실제로 뭐 돼지가 되든 뭐가 되든 거기서 텃밭 일구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농지에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농지에다가 농막을 놓고 주말 농장을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농지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자, 농지증 이제 신청을 주말 농장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뭐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뭐 그 안에 어떤 농사 계획이 어떠냐 하는 이런 한두 문항 정도만 적어서 내면 농지증 발급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 농지증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농지증은 이제 신청해서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농지증 신청을 하면 예전 같으면 한 이틀 뭐 3일 요 사이에서 이제 발급이 됐는데, 농지위원회라고 있는데 농지위원회를 이제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증 발급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경우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농지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여기를 벗어나는 경우, 인접지역이 이제 아닌 경우, 인접지역이라 하는 거는 거기에 농지에 있는 시든 군이든 여기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벗어난 경우. 그리고 그것도 직선거리 벗어나더라도 직선거리 30km 이내면 상관없는데, 30km가 벗어난 경우에는 농지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내가 30분, 40분씩 달려오면 이제 30km가 넘어서는데, 농지위원회까지 거치게 되면 어려워진 거 아니냐? 뭐, 물론 어려워진 건 맞는데, 실제로 농지위원회를 거치게 되더라도 대부분은 승인을 해줍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이게 그 불허를 안 합니다. 대부분은 받아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농지위원회에서 걸러내는 거는 봤을 때 투기의 목적이 이제 강해 보인다. 그래 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뭐 대규모 개발을 한다든지 농지에 이래 봤을 때 이게 이제 기획부동산이나 투기의 목적이 좀 명확할 경우에 이제 농지위원회에서는 불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가 취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주말 농장을 꿈꾸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농지위원회 담당 이제 부서에서 농지위원회를 거쳐서 내주기 때문에, 보통 한 보름 정도 안에 10월 안에 이제 보통 해결이 되기 때문에, 농지증 접수할 때 신청할 때 신청해 놓으면 나오는 시일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농지위원회에 가면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은 뭐 재직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재직증명서 만들어서 첨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만드는데 조금 더 귀찮아진 거죠. 귀찮아졌는데 이제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니까 이거 뭐 농지위원회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선량하게 이제 주말 농장을 만들고 농막을 이제 하실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이런 이제 기획부동산이나 전형적인 어떤 투기를 막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하는 주말 농장들은 큰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증이 이제 발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내가 이제 농막을 주말 농장을 하면 대부분 농막도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막을 갖다 놓으려고 하면 이제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이제 바뀐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예전에는 농지원보라고 했죠. 농지원보가 없어도 주말 농장에 농막을 신청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는데, 농지대장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농지대장에 이제 신고죠, 신고. 그건 뭐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도 되고 뭐 직접 신고를 해도 되기 때문에, 요 신고까지는 그게 이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신고를 하면 되니까. 나중에 그 양식 서류를 보시면 양식 서류에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 뭐 적으라 하는 내용대로만 적으시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부분에서 이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이제 어려워 하시는 게, 신청해 가지고 나중에 농막을 이제 놓으려고 하면 농지대장을 발부를 받아야 됩니다. 발급을 받아야 돼요. 발급을 받아서 농지대장하고 같이 첨부해서 농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막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현황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겨울에 신청을 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 있겠죠. 농작물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여기에 농사를 지을 겁니다 하고 농지대장 등록을 하고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지자체마다 타이트하게 하는 데가 있고
좀 프리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는 데는 현황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어야지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지대장 발급이 그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뭐 논밭이 고랑만 일구어져 있어도 뭐 그리고 농사가 계속 지었다는 흔적만 있어도 또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좀 대응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농작물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발급을 받아서 농막을 신청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죠. 까다로워졌다기보다 많이 귀찮아진 거죠. 안 해주진 않는데 사람을 이제 많이 귀찮게 하는 거죠. 뭐 이것도 내라, 저것도 내라, 뭐 이 서류도 내라, 뭐 농지위원회도 거쳐라. 그리고 농지 뭐 대장도 발급받으려고 하면 현황에 농사가 짓고 있다는 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또 발급을 해주고 그 발급서를 받아서 농막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농막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중간에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 애로점이 생겨가지고 일반 이제 지금 예전에 농막을 그냥 신고만 해서 갖다 놓던 거기에 이제 적응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어렵게 해놨느냐. 농막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그만큼 이 농막주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했던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농지법을 바꾸면서 이런 주말농장 취득에 대해서 세제에 대한 어떤 비업무용으로 분류하고 예전에는 주말농장을 이제 업무용으로 분류해 줬는데 지금 비업무용이거든요. 비업무용으로 분류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10%의 과산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 그 세금 더 내라 하는 거고, 그리고 발급받아서 실제로 주말농장을 취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약사항을 곳곳에 더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말 농장이나 이제 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실제 지방이 이제 인구 소멸 때문에 계속 애로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주말 농장들을 유치를 해서 하는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주말 농장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데 할 때 굉장히 애를 먹게 만들어 놨어요, 본래.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주말 농장 특히 농막에 대해서 평수도 줄이고 뭐 잠도 못 자게 한다느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시대 역행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본래부터 까다롭게 애먹게 해놓고는 또 거기다가 아예 못하게 만든다는 법으로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말농장법이 이런 변화가 있는 줄 관심 있는 분들은 알지만 사실 잘 모르세요. 그 농지법이 굉장히 강화되는 중에서 특히 주말농장 이 법은 굉장히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안 거쳐도 되는 농지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농지대장 발급을 받기 위해서 현황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 확인서가 있어야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마음으로 무조건 단속을 하고 땅을 소유하고 이런 주말농장 하는 사람들을 투기 세력으로 봐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자, 그래 뭐 농막 신청하는데 과정까지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막을 이제 갖다 놓고 나면 거기 생활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전기, 수도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은 있어야 되고 뭐 정화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농막을 설치를 할 때 정화조를 지자체마다 이제 정화조를 승인을 해주는 데가 있고 정화조를 승인을 안 하는 이제 지자체가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지자체 문의를 해보고 정화조 승인이 되는 지역 같으면 같이 이제 미리 신청을 해서 농막할 때 이제 정화조를 미리 파서 화장실을 만드시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인 거고, 그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전기 같은 경우는 농막을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전에다가 신청을 해 놓으면 전기를 이제 일반 전기든 농사용 전기든 가지고 농막 설치하는 업자하고 둘이 연결해 주면 거기에 맞게 전기 배선해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농막을 살 때 그때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제하소 같은 경우에는 제하소를 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시설하고 인가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 수도 시설이 멀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수도 시설 설치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배관 뭐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까 싶지만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를 다 파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까지 청구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도로냐 비포장도로냐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틀리고 이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농사도 지을 겸 물도 뭐 풍부하게 쓸 겸 해서 지하수를 이제 파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하수가 풍부해서 어지간하면 지하수가 다 나옵니다. 그 지하수 이제 관정을 파는 업자분들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어느 지역은 지하수가 잘 없습니다. 그 나머지 외에는 지하수가 풍부합니다. 지하수가 없는 경우는 뭐 100m 이상 이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수 파는 경우에 100m가 넘어가고 뭐 150m 넘어가고 하면 대공 큰 걸 박아야 되는데 보통은 중간 형태, 작은 것보다는 중간 형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100m 이상 넘어가면 뭐 다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하수가 풍부해서 지하수를 팠을 때 비용이 또 뭐 보통 한 600~700만 원 정도 이제 잡히니까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농사 짓는데도 주말 농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식수로도 사용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하수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지하수를 파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세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루즈해지고 길어진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순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농막을 지금 이제 순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옛날에는 내가 농지가 있고 주말 농장을 하고 싶으면 주말 농장을 해서 농시증 발급받아서 농막 놓겠다고 신고하고 농막 갖다 놓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까딱잠하면 이제 거리나 인접지역이 아니면 농지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 농지대장 등록을 하는 거야 뭐 신고하면 되니까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등록하고 난 다음에 발급받으려고 하면 또 그 현황에 농사를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느냐 뭐 지자체마다 또 이게 또 좀 까다롭게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장벽을 이제 계속 가로막아 이제 놓고 있는데 막상 해보면 뭐 결국은 뭐 서류 신청하고 좀 더 기다리고 시간이 좀 더 지연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신청할 때 이제 애로점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불안해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신청했을 때 뭐 잘 안 되는 경우 뭐 여기서 이제 까다롭게 걸어서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투기의 목적 그리고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지자체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순서가 좀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지금 농막을 지금 현재 그 주말 농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주말 농장 현재 어떻게 만들고 있고 현장을 통해서 실제로 공사하는 모습들 뭐 제하수 파고 농막을 갖다 놓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농지법이 꼭 바뀌어야 되는 이유 그 소수의 의원들이지만 이제 경남에 있는 이제 한 국회의원이 지금 농막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다가 입법을 하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외에는 농막을 좀 프리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농막 그 설치하는 데 대한 기준도 좀 풀어주고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뭐 입법이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또 뭐 많이 희소식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농지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점차 이제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농지법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훨씬 편리하게 또 진행이 될 거라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현장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